수보회양 다시 태어난 성보 불교중앙박물관 기획전이 개막했습니다. 수보된 성보 35건, 47점이 공개됐는데요. 되살아난 성보를 친견하며 일어나는 환희심은 물론 수보 과정을 떠올리며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책임감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열리는 특별구조계 수계살림이 어제 통도사에서 입주했습니다. 15년 만에 열린 특별구조계 수계살림은 3위 42명, 3인이 13명, 총 55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내일까지 2박 3일간 봉행됩니다. 제주 4.3 제76주년 추념식이 어제 여야 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제주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당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스님을 비롯해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가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보회양 다시 태어난 성보 불교중앙박물관 기획전이 개막했습니다. 수보된 성보 35건, 47점이 공개됐는데요. 되살아난 성보를 친견하며 일어나는 환희심은 물론 수보 과정을 떠올리며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멸실 위기에서 다시 태어난 성보가 공개됐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수보회양 다시 태어난 성보 기획전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문화재청과 함께 2014년부터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특히 성보박물관 실태 조사를 통해 보존관리가 시급한 비지정 문화유산의 수보를 시행함으로써 성보의 가치를 회복하고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보다 많은 대중이 멸시 위기에서 다시 태어난 성보를 친견함으로써 한국 불교 문화의 수성함과 환희심을 몸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보를 수보하는 지난하고 치열했던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성보의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 기다리고 있다며 설레는 가슴으로 오늘을 맞이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나 멸실 위험에 놓인 성보를 선정해 보존 처리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다시 태어난 성보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첫 번째 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어느덧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문화유산 다량 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이 학계의 관심과 문화재청의 지원 아래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더욱 진일보하기를 바랍니다.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보존관리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불조전 53불도 가운데 7불도 한 점이 보존 처리받았다며 이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 처리 사업과 같은 정부와 종단의 적극적인 성보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빛을 보지 못하고 망각의 암흑 속에 묻힐 위기에 있었던 성보를 세상 속에 드러낸 매우 훌륭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최영천 문화재청장은 보존관리 지원 사업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민간 소장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국가유산을 국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멸실되거나 훼손되어가는 성보문화유산을 저희들이 수리하고 또 그것을 현황화하면서 어떻게 보존하고 잘 간직해서 후대에 물려줄까 하는 그 사업이었고 그 자문위원회 저도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다가 보존관리 지원사업 시행 10년을 기념해 최성은 덕성여대 명예교수와 정광용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박지선 전 용인대 교수와 손영문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공로패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기획전은 가치의 재발견, 진면목으로서의 회복, 진단하고 예방하다라는 3개의 주제로
오는 6월 30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제1, 2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기존 국가 시도 지정 문화유산과 비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문화유산적 가치가 상당한 성보도 다수 있어 찬란한 한국 불교 문화를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책임감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과 이승현 비례 후보의 예방을 받고 책임을 반복해서 회피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높은 물가로 국민들의 고충이 크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반성하고 다시 한번 발심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종단 차원에서 선명상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열리는 특별구조계 수계살림이 어제 통도사에서 입제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통도사에서 전계 대화상 태허 무관대종사,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구조계 수계살림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15년 만에 열린 특별구조계 수계살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3위 3인이계를 수지한 후 종단 사찰에서 수행했지만 장기간 구조계를 수지하지 않은 3위 42명, 3인이 13명, 총 55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내일까지 2박 3일간 봉행됩니다. 특별구조계 수계살림은 지난해 11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특별구조계 수계살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이 중앙종회를 통과하며 시행됐으며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어제는 도민 10분의 1, 3만 명의 희생을 낳은 제주 4.3 제7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어제 추념식에는 총선을 앞둔 여야 지도부가 참석해 유가족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보듬고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화합의 미래를 염원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엄수된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총선 후보, 4.3 희생자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침부터 떨어진 굵은 빗방울은 추모 사이렌과 함께 잦아들며 현장을 찾은 4.3 후손들의 아픔을 보듬는 듯 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긴 세월 속에 숨지겨 살다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4.3의 진실을 눈물로 통곡할 수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동백꽃이 치유와 사랑의 꽃망울을 활짝 틔우듯 긴 어둠을 이겨낸 제주의 4.3이 지구촌 평화 번영을 위한 씨앗으로 뿌려져 다음 세대 정의로운 미래를 안길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대신해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보듬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 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야권 지도부와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것과 대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참하며 제주 4.3을 대하는 정부와 여권의 온도차를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무명 희생자 추모와 진실 규명 등 관련 법적 토대를 만들며 완전한 해결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제주 4.3.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아픈 역사를 딛고 제주 4.3이 이제는 미래 화합을 위한 또 다른 분기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서울에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제주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당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스님을 비롯해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가 억울함이 없도록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제주도 역대 최대 참사 중 하나로 꼽히며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 다수의 민간인이 학살되며 희생당한 제주 4.3.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희생자 다수의 신원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주 4.3으로 인한 불교계 피해도 막대했는데 당시 제주도 전체 90여 사찰 가운데 35개 사찰이 전소되거나 폐허로 변했으며 관음사를 비롯한 스님들은 총살과 수장, 고문 후유증 등으로 참혹하게 희생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희생자 유가족과 서대문 독립공원에 마련된 4.3 76주년 추모 공간에서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스님들의 기도에 유가족들은 영단에 차를 올리며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4.3 희생자 유가족이기도 한 산호위 위원, 법상 스님은 참사에 가담한 미군의 사과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재앙이나 억울한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 난항을 질책했습니다. 우리가 이 4.3의 꼭지점을 찍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과를 받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진실이 규명되면 그 다음의 것들도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스님들의 경우 후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적, 물적 피해 증명이 어려워 진상규명이 더욱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4.3 희생자 유가족은 가해자들을 밝혀내는 게 남아있는 숙제라며 조계종 기록물에서 가해자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계종의 기록물에 16번의 스님을 죽인 그리고 37개 사찰을 불태웠던 그들의 이름들이 공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작동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 스님과 유가족은 추모의 마음이 담긴 꽃을 들고 위패 대신 희생자 명단이 들어간 상징물 주변을 돌며 추모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국책기관이 모여있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불자들이 신행단체로 결집했습니다. 불자연합회를 창립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대규 기자입니다. 국민건강과 보건산업 등 의료분야 정책 연구 제1선에 있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불자들이 결집했습니다. 지난 2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불자연합회가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을 비롯해 포교국장 선보스님, 공무원 불자연합회 정승윤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일들로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도 있고 실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런 불자의 모임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배움으로써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고 또 저희가 건강해야지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불교와 과학은 서로 상호 보완하며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 건강 정책을 펼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불자들이 불법을 바르게 배워 좋은 정책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펼쳐주길 당부했습니다. 불교와 과학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로 같이 지금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불법을 만난 것은 아마 특히 이곳에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다루는 게 그 국민 건강이니까 불법을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승윤 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도 과거 활성화된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비롯해 공무원 불자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정진하는 신행단체로 발돋움하자고 의지를 독려했습니다. 공무원 불자연합회가 활성화돼서 같이 부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신행단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는 공무원 불자연합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려울 때 같이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국책기관이 밀집해 있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4천여 의료행정 전문가가 근무하며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동안 불자연합회가 없어 부처님 가르침과 도반가의 탁마에 목말라 있던 불자들은 이번 불자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며 개인의 삶을 정화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용성대조사와 조계종 종정을 3차례 역임한 고암대종사를 기리는 나래제가 경기도 파주시 고암대조사 생가터에서 봉행됐습니다. 사리탑비와 행적비가 조성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종단 원로스님과 육군 지휘관 등 4부대중이 참석해 봉행됐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파주에 위치한 고암대종사 생가터. 2021년 한국 불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두 스님을 기리기 위해 평화의 탑비와 사리탑이 조성됐습니다. 제막 3주기인 어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대종사와 고암문도회 문장 대원대종사, 육군 제1군 단장과 군종법사 등 4부대중이 제막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다례제를 봉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교계를 이끌으신 위대한 성인이었습니다. 법력도 참 깊으셨고요. 종정도 3번이나 역임하셔서 대한민국의 정신계를 이끌으신 분이고요.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겸양지덕입니다. 고암대종사 생가터에 조성된 진종조사비와 평화수호비, 고암스님 사리탑은 육군 부대 내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의 출입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난 3년 동안 일반인 출입 없이 간단하게 다례제만 봉행돼 왔습니다. 주상훈 1군 단장은 부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고행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용성조사님과 고암대종사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광개토 부대원 모두는 조국 수호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례제는 헌양과 헌화, 행장소개 등으로 진행됐으며 종단 원로스님과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 세존사 회주 장산스님 등 동참 대중들은 불사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를 갖춰 다례제를 봉행하고 두 스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길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지난 1일 원적에 든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장 원목당 도우스님 연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어제 통도사 극락암에서 엄수된 연결식에는 경복 문도회 문장 원명 지종대종사, 회장 원산 도명대종사,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 경일대종사, 전국선원 수자회 상임대표 1호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일 극락암에서 세수 74세, 법납 50세로 원적에 든 도우 스님은 1973년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4년 해인사 퇴설당 안거를 시작으로 용화사 봉암사 등에서 백안거를 성만하고 2004년부터 극락 호국선원에서 정진을 이어왔습니다. 극락암 감원 관행 스님은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극락 호국선원이 수행의 중심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